삼성생명 2023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그 시청자분 한 분 중에서 보험업종으로 그 스루풋 회계로 분석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견해를 한번 문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스루프텍에는 그 제조 원가에 대한 그 대응책으로서 대안으로서 그 개발된 겁니다만은 변동비라는 개념을 적용하면은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아서 좀 익숙하지 않은 그 보험업이지만은 한번 우리 그 소중한 시청자분을 위해서 도전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꽤 좀 오래 걸렸는데 이해하면서 분석을 해보려니까 저도 정리를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그 설명을 하면서도 좀 저도 또 많이 배우게 되겠죠. 같이 좀그 새로 그 형성된 지식을 같이 한번 좀 나눠보는 거로 그런 기분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업수익이 22.3% 감소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239.3%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자, 매출, 그 한마디로 매출이 줄었는데 어떻게 영업이익은 239.3%가 증가했는지 한번 좀 추적을 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제조업이 아니니까 서비스업 경우에는 저는 그 두퐁 T 회전율이라는 거로 대안을 그 평가 대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그 직원들이라기보다도 경영진에 대한 그 평가 지표로서 하고 있는데 0.5회전을 제가 빨간 글씨로 표현한 것은 전년보다 실적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한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손익계산서도 좀 일반 제조업하고 좀 틀리게 되어 있죠, 서비스업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영업이익, 영업비용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용어들이 많이 생소해졌습니다. 보험과 투자 수익이라고 그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은 보험과 투자 비용으로 이렇게 크게 대별이 되겠습니다. 수익은 18조 8,366억 원으로서 22.3%가 감소했는데 보험과 투자 비용은 25.8%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감소했다는 얘기는 비용을 줄였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1조 849억 원으로서 239.3%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5.8%로서 전년 1.3%보다 4.4% 증가했고요. 원가 생산성도 향상이 됐습니다. 영업의 수익과 영업비 비용 일반 제조업처럼 똑같이 있고요. 어, 영업의 비율이 그 한 19.4% 정도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세전 순이익은 1조 3,466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7,95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정말 당기 순이익도 한 6천억 증가를 했고요. 근데 이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기타 포괄 손익이 5조 4,679억 원이 그 이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포괄 손익은 6조 한 6천억 정도가 이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위에 보험과 투자 수익에 대한 거를 그 회사는 원래 표현하기는 보험과 투자 서비스를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 서비스 손익이 1조 2천억 이익이 났고 투자 손익 쪽에서는 적자로 1211억 원이 적자가 돼서 전체 영업이익이 1조 849원,
여기 그 1조 849원, 849억 원 이렇게 그 나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영업 수익이라 그러면은 이 표현하면은 보험 수익과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그 수익 요거 두 가지를 합한 요런 거로 그 표현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음, 어쨌든 요렇게 그 내역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어, 금액상으로는 이게 또 보험업인데 들어온 돈으로 또 그 투자를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해서 돈도 버는 게 있지만은 또 그 돈을 그 비용이 나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모양이에요. 어쨌든 투자에 대해서는 적자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기타 포괄 손익이란 게 뭘까 하면은 그게 손익계산서에 그 나와 있는데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 기타 포괄 손익의 구성 요소 참 길죠. 그래서 그 내역이 여기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재무 증권 평가 손익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올해는 요게 그 이 평가 손익이 이 제로제로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거를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손익, 만기 보유 금융자산 평가손익 이런 거로 했는데 끝에 가서 소개를 하겠지만은 그 회계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계정 명칭들도 변경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포괄 보험 금융 손익으로서 후속적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이다. 참 이런 용어들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죠. 이게 이제 전년도는 무려 뭐 이런 금액들이 크게 변동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금액이 있고 2조 5천억이 되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 그 기타 포괄 손익은 어, 이, 요 앞에 그 큰 중분류로 되어 있는 거, 요거 1조 7천억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 기타 포괄손익의 구성요소 3조 7천억 원, 요거 두 가지를 합치면은 요거의 이 5조 4,679억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합친 겁니다. 그것이 이제 5조 4,679억 원인데 근본적으로 그냥 가장 많이 이 이익이 난 게 그럼 뭐겠냐 그러면은 여기가 그 맨 밑에 나와 있죠.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지분증권 평가손익. 공정가치라는 용어들을 쓰는데 공정가치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냥 시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보험 가입자들이 낸 돈을 가지고 그걸 운영을 하는데 지분증권 같은 거를 샀다. 그러면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들을 샀다. 그것이 평가가 됐는데 3조 7천억 흑자가 났다. 어떤 경우는 뭐 주가라든지 뭐 채권이 떨어졌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주가나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현재 내려가고 있는데 어디 잘 투자했는지 평가 이익이 많이 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내역도 한번 살펴봤어요. 그렇게 하고 그 보험 서비스 수익 및 보험 서비스 비용도 그 내역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어, 여기에 그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이 이제 돈을 버는 이런 그 내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소개가 일반 보험 서비스 수익 해서 6조 2,959억 원의 이익이 났다는 거고요. 수익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반 보험이 있고 출제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출제 보험이라는 게 이제 재보험을 가입해 준 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재보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출제보험, 재보험에서 요거는 제가 찾아봤는데 리인슈런스 세디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일반 보험하고 재보험하고 합친 보험 서비스 수익 합계가 6조 3,949억 원인데 요게 매출액하고 딱 일치는 안 하더라고요. 요런 거 표현할 때는 보통 연결로 표현하는 거죠.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떤 조정 금액이 있는 건지 그런 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유사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돈이 들어오는 이 명칭들 이런 거가 이제 아주 새로운 건데 제조업하고 영 많이 좀 틀리죠. 한번 이런 것도 있다는 걸 한번 읽어보죠. 위험 제로로 인한 비금융 위험에 대한 대한 위험 조정의 변동. 개념이 안 들어와요. 저희 같은 수준에서는. 제공된 서비스의 보험 계약 마진. 그러니까 그 보험 서비스를 하는데 계약 마진이 또 있다. 이런 게 이게 이 금액이 크네요. 어, 아니 이거보다도 여기 뭐 예상 발생 보험금 및 보험 서비스 비용을 수익으로 인식을 한다. 그러면은 아직 실제가 발생은 안 됐다는 얘기죠. 예상 발생 보험금이니까. 요거는 이거 실제 이 발생했을 때 또 이익을 얻는 그런 건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손실 요소의 변동이라는 것도 또 뭐 있고, 보험 취득 현금 흐름의 회수. 자, 뭐, 보험업계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일반 제조업 출신으로서 금융업에도 종사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참 금융업, 이게 보험금융업을 한때 묶어서 요즘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은행도 지금 보험을, 인슈런스라고 해서 이 은행도 보험을 취급하는 거로 돼 있으니까, 시중은행하고 보험회사하고, 좀 같은 성격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지만, 물론 이제 업종은 틀리겠죠. 은행이야 뭐 예대 마진 가지고 이 이익을 창출하는 거고, 은행도 투자를 하고 또 뭐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보험 업무도 취급을 하고 요즘 거의 경계선이 없다는 식으로 제가 배웠습니다. 시중은행하고 보험회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은행은 민간 기업 이 재벌이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재벌이 보험까지는 재벌이 참여할 수 있는 거로 그렇게 문호가 개방돼 있는 거로 보이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말하자면은 이 재벌과 이 정치가 결탁을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 말하자면은 이 제대로 못 큰 데가 금융이다 해가지고 IMF 때 그냥 다 시중은행을 외국계한테 다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가 된 꼴이죠. 뭐 거기까지 뭐 얘기할 건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보험 서비스 수익 합계가 6조 한 4천억 원대가 나왔다. 그 금액이 작년보다 증가했다는 게 이제 에, 그 말하자면은 이익이 더 나는데 이제 기여를 했겠죠. 그러면은 수익이 금액상으로는 뭐 어떻게 예, 영업수익은 줄었다고 아까 돼 있는데 비용이 또 어떤지 좀 살펴보기로 하죠. 어, 보험 서비스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 주석에서 다 뽑아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보험 서비스 비용에서 제가 이 파란 글씨로 한 거 스루프 체계로 분석할 때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변동비를 뭘로 볼 거냐, 변동비를 어떤 거로 선택할 거냐, 이런 과정에서 스루펫은 해결책을 좀 단순하게 접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주 핵심적으로 수익을 얻는데 그 수익에 비례해서 발생되는 순수 변동비가 뭐냐, 이런 거죠. 제가 이 일반 서비스 비용 중에서 쭉 이렇게 네 가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 척 보니까 실제 발생 보험금 및 보험 서비스 비용, 이게 이제 무슨 사건 사고가 터져가지고 결국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핵심적인 그 변동비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단순하게 선택을 했어요. 어, 그래서 일반 보험 서비스 비용이 5조 원대가 나갔고, 출제보험, 재보험 쪽에서 1178억 원이 나갔고, 기타 사업 비용이 또 있고, 요건 뭐 다른 것도 있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 서비스 비용의 합계는 그 5조 1879억 원이 나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에 이제 제조업에서 제가 그 구성해낸 그 분석 그 어떤 그 틀에 좀 집어넣어 봤어요. 핵심은 이제 그 변동비와 운영 비용을 디커플링 하는 거죠. 전체 비용이. 그러면은 그 매출원가라고 얘기 돼 있습니다만은 그 전체 그 이 서비스업은 그냥 영업비용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이것이 보험과 투자 비용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전체 금액입니다. 17조 7,517억 원인데 여기에서 그 이 사업비 및 재산관리비라는 게 제조업으로 치면은 이제 판매 관리비에 해당되겠죠. 요거를 또 주석 내용에서 뽑아 왔어요. 그러면은 매출 원가라고 명명할 수 있는 그런 그 운영 비용이라고 그럴까? 그게 이제 16조 원 정도 된다 이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요걸 구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운영 비용은 어떻게 뽑느냐? 그러면은 에, 일단 전체 금액은 나왔으니까 순수 변동비를 그 MC라고 제조업에서 메터리얼 코스트라고 했는데 베리어블 코스트라고 이렇게 정해 가지고 이 17조 원에서 그 이 VC를 빼면은 그게 이제 OE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운영 비용이 되겠죠. 13조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13조 원이라는 OE 운영 비용에서 보험과 아니 그 사업비 및 재산관리비, 요게 이제 그 제조업으로 치면은 판매관리비겠죠. 요거를 뺀 것이 이제 그 실제 영업을 하면서 영업 활동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이 이제 그냥 워킹 코스트라고 그냥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그냥 워킹 코스트라고 명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 OE에서 사업비 한마디로 그냥 판매 관리비를 빼면은 그게 이제 현장 운영 비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그 전체 그 영업 비용 중에서 71%에 해당한다. 그러면 영업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요거 좀 요걸 VC로 바꿔 써야 되는데 요 VC 더하기 이 WC입니다. 요게 이제 16조 이렇게 되겠죠. 그 제조업으로 치면 이게 제조 원가가 되겠어요. 여기에 이제 그이 가공 비율이 71%니까 이제 10% 정도가 내려갔었고, 그 다음에 그 변동비가 여기는 고쳤는데 여기를 제가 못 고쳤네. 뭐 집중력, 주의력이 옛날 같지가 않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요 VC로 보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VC가 10.1%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면은 보험 사건 사고가 더 많이 발생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게 그 많이 나갔으니까 전년보다 그 비용이
보험금이만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생명보험이니까 자동차 보험금은 취급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생명보험 쪽에서는 무슨 어떤 다쳤다든지 사망보험금이라든지 뭐 생명보험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근데 전년도에는 그 뭐 그 규모는 더 크네요. 그 이 영업 비용이 22조 뭐 거의 5천억 정도가 그 영업 비용으로 계산이 됩니다. 적절한 명칭이 없어서 그냥 영업 비용이라고 했어요. 예,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냥 그 제조업으로 치면은 총 제조 원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서비스용 사업비와 투자 서비스 재산관리비, 한마디로 제조업에서 판매관리비가 사업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 서비스 사업비 및 재산관리비 에, 이거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만드는데 좀 지난한 그 시간이 걸렸어요. 뭐 크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닙니다만 엑셀 작업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모르는 용어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냐 이게 보험 취득 현금 흐름 발생 차익이라고 그러는데 요 위에 거는 그렇게 그 이 발생 차액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수당이라는 게 있고 판매 촉진비가 있고 기타가 있고 회수 예상액을 빼는 거로 되어 있네요. 보험의 그 구조를 제가 잘 모르니까 보험사업의 구조를 어쨌든 이런 걸 보고서 그냥 간접적으로 좀 누구 전문가가 설명을 하면은 저도 이해가 좀 빠르겠죠. 어쨌든 이런 그 들어오는 돈에서 예상 예수액을 뺀 게 보험 취득 현금 흐름 발생 차액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105억 원이 나옵니다. 마치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조업에서 재고자산의 변동액 같은 기분이 좀 들어가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정 과목을 쭉 그 동일한 계정 과목만 맞췄습니다. 이 좌측은 급료 및 임금, 그 다음에 상여금, 요거를 보통 합쳐서 인건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기업은 퇴직급여를 그 여기 그냥 한꺼번에 표현되는 데도 있는데 요거 실제 그 퇴직금은 실제 나간 돈으로 있는지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인건비 계산할 때 사실 퇴직금여는 빼고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데 기업이 그냥 포함해서 표현을 해버리면 할 수 없이 그거를 그냥 이용하기도 합니다. 복리후생비란 것도 사실 인건비 성격이기도 하죠. 뭐 1천억이나 나갔는데 많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전산비가 한 꽤 많이 나가네요. 세금과 공과금이 있고 감가상각비는 줄어들고 있겠죠. 제조업이 아니고 또 뭐 건물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걸 테니까 내용 연수가 오래 갈수록 이제 감가상각비는 내려가게 돼 있는 거고 기타까지 그 공동 명칭으로 좀 할 수 있는 거고 요것은 이제 그 서로 저기 그 투자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보험 서비스하고 계정 가액이 각각 다른 거를 그냥 나열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기까지 소개가 여기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별도로 그 보험 서비스 쪽에 계약 유지 합계액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훈련비 기타 뭐 이런 거 있어서 전체 비용이 1조 6,430억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손익계산서에 판매관리비 성격으로 써 있는 에,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 아주 디테일한 그런 그 말하자면 이 총괄을 그 어떤 그뭐 영업 비용이라고 표현하던 여기는 이제 사업비 합계라고 했는데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하고 상여를 보면은
4,222억 원이나 나갔어요. 전년 3분기보다 무려 41.5%가 증가를 했습니다. 직원 수는 65명이 증가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연간 평균 임금이 1억 원대가 넘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좀 낮죠. 7,700억 정도면, 야, 그 인류 생명보험회사가 이것뿐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만은, 요게 3분기까지니까 사실은 연말 보너스가 더 있을 거로 생각되면은, 이게 좀 더 올라가겠죠. 그렇게 생각이 되긴 됩니다. 어쨌든 그 인상률로 따지면 39.8%가 증가를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건 사고가 생겨가지고 보험 지급액이 에, 좀 많이 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감소하면서도 어, 그 나갈 돈을 좀 줄였기 때문에 이익이 났으니까 이익이 239점 몇 프로나 증가했으니까 사실은 좀 보험금을 짜게 주지 않았느냐. 그게 이제 뭐 건별 어떤 사건이라 그러면은 개인별에서 어떤 원망이 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제 보험은 뭐 제대로 계산하고 뭐 저거 뭐 하겠지만은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자동차 보험 쪽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해봤기 때문에 손해 사정인 이런 사람들을 그 피해자는 해가지고 수수료 한 10% 주고 아유 난 모르니까 병원에 누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크게 다쳤다면은 그러니까 보험 사정인하고 손해 사정인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던데 보험회사하고 전문가끼리 선수들끼리 얘기를 해서 보험금이 결국 나오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인건비가 어느 정도 임금 수준인지 보험회사 들어가려면 일반적으로 일반 대학교에서 어, 경영학과를 많이 만들어서 그 경영학과 출신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취직할 수 있는 데가 보험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험이라는 게 진짜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그런지 처음에 영업사원 뭐 한다고 그러면은 친인척 아는 사람들 그거 끝나고 나면 보험 영업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험왕이 된다든지 이런 사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좀 곁들여서 기억이 나네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는 스루프텍의 손익을 작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게 수익은 똑같은 금액이죠. 22.3%가 감소했고, 변동비를 뭘로 했냐면 실제 발생 보험금 및 보험 서비스 비용, 요거 달랑 하나만 단순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4조 6,875억 원. 작년보다 이게 금액이 늘긴 늘었어도, 어, 이, 그, 이 내려간 거에 비해서는 플러스로 32.1%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발생 비용은 보험금 나간 거는 더 늘어나긴 늘어났어도 어,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게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왜 그러냐? 그 비용 쪽에서 그게 나오죠. 그래서 스루풋도 줄고 스루풋률도 7.3%나 줄었는데 그랬는데 현장 운영 비용이라고 제가 표현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거 그 스루풋 준 거보다 이 뭐 한 27, 37%니까 37%니까 한 12%나 더 그 줄였다는 얘기니까 보험금을 줄 돈을 제대로 안 줬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자, 사업비 및 재산관리비란 건 어차피 들어가는 돈이고 이 현장 운영 비용을 크게 줄인 게 돈을 이익이 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OE 생산성도 0.07포인트가 상승을 했고 그 결과 원가 회계 결과는 영가 회계 영업이익과 그다음에 이게 스루풋으로 보는 관점으로는 똑같이 나오죠.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이 없으면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3분기까지 239.3%나 증가했다. 그 얘기는 변동비가 이렇게 올랐으면서도 그 수익이 그 올랐다고 하지만은 비례적으로는 이 말하자면은 사건 사고가 더 터졌는데 출돈을 좀 적게 보험금 지급이 적게 나가도록 한 거 아니겠느냐. 작년에 18조 원 나갔는데 11조 원뿐이 안 나갔으니까 요렇게까지 이제 그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스르프 개념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실질적인 원가 회계 개념이 혼선을 이렇게 복잡하고 다 그냥 모든 거를 그냥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것만 골라 본다 그러면은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음, 어, 글쎄요. 작은 한번 해봤는데, 그리고 이제 경영평가 지표로서 그 재고 회전율 대신 저는 서비스업에서 두평 T 회전율을 직원들 말고 예를 들어서 그 오나라면은 그 경영진을 뭘로 평가할 거냐 그러면은 T 회전율 하나로 본다. 음, 뭐 해가지고 이제 그 종합적으로 맞추는 방법이 있는데 두퐁 ROI라고 또 ROI라고 또 보는 게 있습니다만은 0.5 회전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뭐 이익이 낮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경영 능력으로는 당신네들 20%가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르픈율도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주총 전에 임원들 갈아치우기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생산성은 증가를 했고 그러는데 참 평가가 쉽진 않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두퐁 ROI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또 소개한다는 건 이제 깜빡했습니다. 그냥 T 회전율로만 한번 소개를 하는 거로 하고요. 그리고 그 이자 부채가 아니고 계약 부채를 자산 총계, 보통은 이제 투하 자본으로 하는데 전그 금융부채 인식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자산총계로 나눠봤습니다. 어, 66.9%, 이 보험업계에서는 제조업은 50%가 뭐 금융부채가 넘으면은 경영권이 뭐 잊어버리고 돼 있는데 이 보험업은 잘 모르겠어요. 은행 같은 것도 이 BIS 빌라고 대출 보험계약도 이거 대출은 아니지만은 이런 비율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관 어떤 의미를 다음에 계약 부채, 이게 이제 또 회계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보험 계약 부채라는 게 생긴 거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줄어들었어요. 이게 보험업은 부채 비율이 올라가야 좋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급이자도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 보상 비율을 보면은 조금 내려갔죠. 이런 거 보면은 그 이자 나가는 만큼 영업이익은 또 줄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 여러 가지 그 병행해서 한 가지만 보고 또 경영 평가를 다 하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볼 수 있겠죠. 현금 버퍼가 많이 내려갔어요. 현금성 자산이. 여기까지 이렇게 경영평가 지표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의 그 설명은즉슨 기업회계 기준 1117호라는 그 보험계약이 이제 발동이 돼서 그 결과는 이 1117호로 전기말 거를 그 손익계산 아니 그 재무상태표를 재조정을 했는데 보면은 금융자산이 증가했고 재보험이라고 했던 게 보험 및 재보험 계약자산이라고 묶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더 증가한 거로 산출이 되고 금융부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크게 증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험 및 재보험 계약 부채, 이거는 줄어든 거로 돼 있고 요거는 줄어들고 금융부채는 증가한 거로 돼 있고, 뭔가 그 식별 기준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요 정도까지 그냥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 그리고 연말 매출액은 그 제조비안이기 때문에 그 재고자산의 증감 내역, 이 원가회보다도 스루프 관점으로 그 예측해 보는 게 더 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제가 만들어 놓은 예측 그 알고리즘에 손익분기점 활용해서 4분기니까 25%만 다 증가한다고 보면은 매출이 23조 5,458억 원 정도 할 것 같다. 거기에 여기 그냥 매출재료 변동 비율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동 비율이 그냥 똑같다고 봐고, 이렇게 그 계산을 했을 때 한 연말 매출액이 이 정도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이것을 이 전망치에서 실제 뭐 나중에 달성한 거 우수리 떼고 23조 5천억 정도 하면은 1조 3천억 정도가 남게 되는데, 좀 더 이익을 내보자 한다 그러면은 이 아까 그 매출 재료 비율이 이거 변동 없이 이 스루픈율을 75%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두평 T 회전율을 0.72 회전 9% 정도 더 노력을 하면은, 영업사원들이 더 노력을 하면은 한 25조 6천억까지 해서 2조 9천억, 한 3조 정도 이익이 나오는 거로 그렇게 계획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는 줄 몰랐네요. 저도 얘기를 하면서 또 그 숙지가 되고 이해가 되고 또 좀 지식이 조금 더 보험이 이런 거구나 라고 좀 알게 되는 그런 과정도 있겠습니다. 실적이 뭐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러나 주가는 69,400원으로 1,600원 떨어지고 장부 가격 대비로는 33%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아, 그 많이 평가를 못 받고 있네요. 주주 내역을 보면은 삼성물산이 19.34%, 이재용씨가 10.44%, 이부진씨가 6.92%, 연금공단이 6.14%, 이마트가 또 들어와 있네요. 5.88%, 그리고 외국인이 16.8%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JP모건, 메릴린치, 골드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 삼성생명 3분기 실적을 뭐 학습하는 기본으로 또그 스루풋 관점으로 그 변동비를 그 실제 보험금 지급액을 딱 하나 정해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재미있었다고 생각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영광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그 은행이나 보험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지양합니다만은 이 시중은행은 또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